거인과 함께 오래전부터 각종 설화, 민담에 언급되어 왔던 난쟁이. 우리가 어릴 적 흔히 보던 동화나 소설에서도 난쟁이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쟁이가 단지 가상의 존재이며 종 자체가 작은 난쟁이 종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난쟁이 종족은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오늘은 난쟁이 인류종인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로레시엔시스 소개. 2003년 9월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에 있는 석회암 동굴 리암부아에서 키가 굉장히 작은 개체들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아이들이나 몸집이 작은 유인원의 뼈인 줄 알았으나 뼈의 형태가 그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팔은 몸통에 비해 긴 반면 다리, 특히 대퇴골이 매우 짧았고 평발이었습니다. 지표면 아래 6m에 묻혀 있던 뼈들을 분석한 연구진은 이들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인류종임을 밝혀냈고 그 이름을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플로레시엔시스의 뇌 크기는 426cc로 호모 사피엔스 뇌 크기의 3분의 1도 안 되고 400만 년 전에 살았던 원시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그 뇌 크기가 비슷하며 침팬지의 뇌 크기보다는 조금 큰 수준입니다. 또한 플로레시엔시스 성인 여성의 키와 몸무게는 110cm에 34kg으로 키는 호모 사피엔스 4살 아이와 비슷하지만 몸무게는 4살 아이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 플로레시엔시스는 별개의 종이 아닌 선천적인 기형을 가진 개체이다. 일부 학자들은 플로레시엔시스가 고유한 인류종이 아닌 선천적인 기형을 가진 개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가설 중 하나는 소두증입니다. 2011년 뉴욕 컬럼비아 대학의 인류학자 랄프 할로웨이는 소두증 환자, 정상인 호모 에렉투스, 플로레시엔시스의 두개골을 스캔하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는 플로레시엔시스의 두개골 크기가 몸의 크기에 비해 현저하게 작은데 이는 소두증 환자의 특징과 일치하기에 그들이 별도의 종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연구들을 통해 플로레시엔시스의 뇌가 정상적으로 잘 형성되어 있으며 소두증의 병리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플로레시엔시스 소두증 가설은 영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플로레시엔시스에 대한 또 다른 대표적인 가설은 다운 증후군입니다. 2014년 펜실베니아 대학의 에크하르트는 플로레시엔시스가 안면 비대칭, 불균형한 신체 크기, 작은 뇌 등 매우 많은 장애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들이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 또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플로레시엔시스의 골격이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과 매우 구별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 주장의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미스터리한 플로레시엔시스의 기원. 특이한 신체적인 특징들 때문에 그동안 선천적인 기형으로 의심받았던 플로레시엔시스. 별개의 인류종으로 인정된 후에도 그들의 기원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설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기존 학설은 플로레시엔시스가 이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호모 에렉투스로부터 진화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호주 국립대학의 연구진은 이러한 기존 가설을 뒤집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플로레시엔시스의 두개골, 턱, 치아, 팔, 다리 및 어깨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 플로레시엔시스의 턱이 호모 에렉투스의 턱보다 원시적이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의 리더인 데비 알규는 인류종의 진화에 있어서 다시 원시적인 턱으로 퇴행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플로레시엔시스가 호모 에렉투스와 관련이 없다고 99% 확신할 수 있으며 그들이 호모 에렉투스 이전의 인류종인 호모 하벨리스의 후손 혹은 친척종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DNA로 입증된 결과가 없기에 여전히 플로레시엔시스가 호모 에렉투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고 심지어 그들이 남부 데니소바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플로레시엔시스도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처럼 게놈 분석을 하면 깔끔하게 그들의 기원에 대해 알 수 있겠지만 습하고 더운 열대 기후에서 더 심하게 파괴되는 DNA 분자의 특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시도한 플로레시엔시스의 게놈 분석은 모두 실패한 상태입니다. 섬 외소화와 관련 있는 플로레시엔시스.
플로레시엔시스가 호모 에렉투스 이전의 인류종인 호모 하벨리스와 관련된 종이라고 해도 호모 하벨리스의 뇌 크기는 600에서 850cc이고 키는 130에서 160cm 정도이기에 플로레시엔시스의 작은 뇌와 키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이러한 작은 몸집에 대한 가장 유력한 가설은 섬 외소화입니다. 섬 외소화는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섬에 고립되어 사는 개체의 크기가 대륙에서 사는 개체보다 작아지는 현상으로 이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흘러 세대가 거듭되면 대부분 별개의 종으로 분리가 됩니다. 플로레시엔시스도 섬 외소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한 가지 충족되지 않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종에서 새로운 종으로 분기되기 위해선 최소 30만 년이 걸리는데 플로레시엔시스는 이 기간보다 적은 약 8만 년 동안만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고이아스 연방대학교의 호세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플로레시엔시스가 섬 외소화되는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 컴퓨터 모델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는 이용 가능한 음식의 양에 따라 자손의 수가 조절되고 섬의 최적 신체 크기에 더 가까운 개체가 더 많은 자손을 남기며 그 자손은 신체 크기에 대한 유전자를 물려받게끔 모델링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유전적 돌연변이와 섬에 들어오는 외부인들, 덥고 습한 플로레스 섬의 기후도 함께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진은 총 1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플로레시엔시스가 기존 종에서 외소화되기까지 평균 350세대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젊은 여성이 평균 15세에 첫 아기를 낳는다고 가정할 시 약 10,000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이 시뮬레이션 결과처럼 플로레시엔시스의 섬 외소화가 진행되었다면 8만 년이라는 그들의 짧은 생존 기간도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고 연구진들은 말합니다. 플로레시엔시스의 지능. 플로레시엔시스의 작은 뇌는 그들의 지능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인류의 진화와 뇌 크기의 증가는 그 맥락을 같이 하기에 대부분 신체 크기 대비 뇌 크기가 클수록 지능이 발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자들은 플로레시엔시스가 원시적인 수준의 지능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은 불을 사용했고 석기 도구를 만들었으며 자신의 2배 크기 동물들을 사냥하고 도축하였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인류학과 교수인 딘 포크는 플로레시엔시스의 뇌를 3차원으로 재현하여 그 모양, 모세혈관의 분포 등을 분석하였고 플로레시엔시스의 뇌가 비교적 원시적인 형태이지만 기억과 감정을 처리하는 후측두엽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플로레시엔시스의 뇌가 원시적인 특성과 매우 고도로 진화된 특성이 섞여 있는 특이한 형태이며 신경학적인 재편성을 통해 뇌 기능이 대부분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와의 만남. 호모사피엔스는 65,000년 전에 플로레시엔시스가 살고 있는 플로레스 섬에 도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진은 호모사피엔스와 플로레시엔시스가 교배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지금도 플로레스 섬에 살고 있는 피그미족의 게놈을 분석하였습니다. 피그미족은 키가 매우 작아 플로레시엔시스의 유전자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게놈 분석 결과 피그미족은 플로레시엔시스의 유전자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호모사피엔스가 플로레스 섬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플로레시엔시스가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렸기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들이 우리 호모사피엔스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정체와 기원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플로레시엔시스. 최근엔 플로레시엔시스로 추정되는 70만 년 전 유골과 그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100만 년 전 도구들이 발견되었지만 아직 플로레시엔시스의 DNA 분석이 불가하여 그 유골과 도구들이 확실히 그들의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른 더 발전된 DNA 분석 기법이 만들어져서 그들의 정체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